전기차는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배터리가 사실은 이제 시장을 주도할, 앞으로 향후 10년을 주도할 이제 그런 산업이라고 보면, 근데 마침 그 배터리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글로벌 넘버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장기 투자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오늘은 금양의 박순혁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이제 98년 요새 이제 최근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그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 모델이거든요. 예.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코스닥 쪽에 애널리스트를 처음 시작했었고요. 제 사수가 그 담당이었어요. 새로운 기술하고. 그래서 그 옆에서 이제 실제로 그 명매를 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똑똑히 봤고, 그때 제가 담당했었던 게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뭐 핸디 소프트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제가 많이 담당했었고, 뭐 NC 소프트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성장해 있는데, 그 NC 소프트 처음 상장했을 때 제가 맡아서 했었고, 예, 그 SM이라고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게 이제 그 기획사 중에서 처음 상장한 사례거든요. 그게 그때 이제 처음 상장해서, 그게 아마 그 본사가 저쪽에 압구정 쪽에 있을 거예요. 네. 예,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 보아 사인 CD도 제가 받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NS 생활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 좀 하고 하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저희 금양 쪽에 합류해서 IR 맡아서 이제 하게 됐고요. 하면서 이제 저희 금양이 하는 사업이 2차전지 사업 전반적인 많이 좀 이제 걸쳐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2차전지 산업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이제 잘 모르셔갖고, 그런 것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특히 여의도에서 좀 이제 오해하고 착각하고 곡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갖고, 그런 것 부분들을 제대로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아저씨라고 별명도 얻게 됐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그 주식 역사에 있어서, 증시 역사에 있어서 어떤 산업이 태동할 때 있으셨던 거예요. 예. 게임 산업도 어떻게 보면 NC가 처음으로 이제 상장을 한 거고, 그렇죠. SM도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처음 상장한 거고. 그 제가 그 NC나 뭐 SM 맡았던 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가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되게 이제 신참 쪽이었는데, 이제 뭐 신참 쪽에서는 그래도 좀 잘한다고 이제 좀 많이 좀 인정해 주시고 하셔갖고, 이제 고참들은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이제 큰 회사들 맡고, 작은 업종 새로 생겼는데 그거 맡아서 하면은 또 게임 또 공부해야 되고, SM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가 막내니까 네가 맡아서 해라 그렇게 해갖고 제가 맡아서 하게 됐고요. NC는 제가 되게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게,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처음 상장할 때 제가 원래는 지금은 분당에 있는데, 원래는 그 사무실이 설릉역, 그러니까 설릉 있는 그 뒤쪽에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처음 개발하고 할 때 초창기에 이제 돈이 없어갖고 건물 임대료를 못 냈었다더라고요. 예, 임대료를 못 내갖고 그랬는데, 그 이제 건물 주인분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밤잠 안 자고 되게 열심히 일한다. 참 마음에 참 흡족해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건물주분이 돈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제 임대료는 천천히 좀 내도 된다라고 해갖고, 그때 이제 김택진 의장님이 그 얘기 듣고 이제 너무 고마워갖고, 감사한데 저희가 드릴 건 없고 NC 소프트 주식이나 그거 아마 지금 갖고 계셨으면 수천억이었을 겁니다. 정말요? 예, 빌딩 옆에 하나 더 샀을 겁니다. 야,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지금 그때의 뭐 NC소프트라든지 SM이라든지 지금 이제 그런 회사들,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옆에서 봤지만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아마 2001년에 이제 상장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커가는 거를 제가 옆에서 쭉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투자를 못 해갖고, 했으면 저도 이제 한미천 했을 텐데, 이제 항상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2차전지 산업이 그때의 그런 산업 그러세요. 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딱 그 2000년 1999년, 예. 2001년 그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시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제 크게 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020년, 2021년까지 시장이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주도주가 바뀌어요. 성장 산업이 바뀌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2008년부터 2020년까지를 이렇게 쭉 이끌어왔었던 그 산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모바일 혁명하고 좀 관계된 회사들, 대표적으로 이제 팡이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넷플릭스,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아마존, 예, 구글의 그런 회사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성장을 많이 이끌어왔었는데, 이제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가 그럴 거고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은 이제 그 성장의 한계에 지금 다다라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이제 성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고, 왜냐하면은 그 주식격언에 이제 영원히 자라는 나무는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하늘 끝까지 지금 자라 있는 상태라서 네. 더 이상은 이제 성장할 수는 없는 단계가 됐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그 전기차 산업이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되는 거고, 그 전기차 업종에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전기차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배터리예요. 네. 전기차는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배터리가 사실은 이제 시장을 주도할, 앞으로 향후 10년을 주도할 이제 그런 산업이라고 보면, 근데 마침 그 배터리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글로벌 넘버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장기 투자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투자했던 거 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를 요즘에 좀 넘어서 약간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써서 예. 여러 가지 뭐 드론이라든지 예. 뭐 UAM 에너지 뭐 이런 것도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혹시 2차 전지가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들어가죠. 예, 드론이나 이제 뭐 UAM 이런 쪽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훨씬 더 이제 좀 적합합니다. 그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에너지 밀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단위 무게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배터리는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비해 갖고는 에너지 밀도가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무게가 7배가 더 무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게 배터리 무게만 한 500kg가 돼요. 네, 엄청 무거워. 예, 그러니까 500kg를 달고 드론이 날아가려고 하면 못 날아가. 50kg에 50kg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수소 연료전지 들어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큰 트럭, 대형 트럭이나 그다음에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이제 뭐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싣는 짐보다 배터리 무게가 더 무거워져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그 세미 트럭 같은 경우가 보면은 저희 쪽에서 보면은 저거는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게 사실은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차지 짐은 많이 못 싣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은 그 뭐 현대 쪽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액션트라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해서 이제 상용차나 뭐 이런 형태로 가자는 거고, 저희가 이제 금양 이노베이션이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선박을 저희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저희가 직접 독자적으로 만든 선박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선박이나 이 대형 트럭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나는 그거는 이제 가벼워야 되니까 그런 쪽은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맞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쪽은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예, 배터리에 비해서는.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배터리에 비해서. 결정적이네요. 예.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는 저희는 한 28년에서 한 30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배터리 2,000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수소를 사자 해서 이제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시기상조입니다. 예. 수소 사지 말고 배터리 사십시오. 지금 배터리를 일단 벌고 그 다음에 28년, 30년 가서 이제 수소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2010년도에도 한번 올랐었어요, 에코프로가. 네. 그때도 이제 전기차 붐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문제로 해서 수소, 예. 그때는 기술도 이제 개발이 덜 돼갖고 일회 충전해서 이제 100km, 150km밖에 안 가니까 그거를 불편해서 누가 사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비쌌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술 개발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한 2020년 정도에 와서는 뭐 요새는 이제 한 500km 넘어가고 일회 충전이.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뭐 내연기관차하고 뭐 차이 조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지비로 이제 좀 뽑을 만한 그 기름값 대비해서 이제 전기값이 워낙 싸니까 이제 그런 걸로 좀 뽑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 시장이 크게 귀화된 거거든요. 수소연료 유전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 더 많이 개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제 떨어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거든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투자의 그런 시점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를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 이게 또 전고체 배터리 이슈 예.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뭐 양극재 쪽에서 잘하고 있긴 하지만 예. 전고체 나오면은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그거 자료화면 3번을 한번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자료화면 3번에 이게 2030년에 전고체 점유율이 4%라는 거거든요. 요 밑에 이제 삼성 SDI가 올해 그 전고체 라인 파일럿 라인을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제 그러니까 전고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2차, 4대 그 요소가 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중에서 전해액을 액체를 대신에 고체를 쓰겠다는 게 이제 그 전고체거든요. 그 전부 다 고체를 쓴다는 거니까. 기술적인 이제 난점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전해액에 비해서 그거를 이제 바꾸게 되면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거를 이제 고체 형태로 바꾸게 되면 그게 단가가 심하게 올라가요. 되게 가격이. 경제적인 문제. 예, 경제적인 문제가. 예. 보통 이제 그 전해액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1kg에 한 뭐 100불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라고 보통 보는데, 지금 고체로 바꾸게 되면 그게 1kg에 1,000만 원 한다는 거거든요. 100배네요. 예. 와. 예. 그러니까 이제 만들게 되더라도 전고체가 들어가는 배터리는 이제 되게 가격이 비싸질 거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쓸 수 있을 거다. 예를 들어 갖고 뭐 사우디 왕족이나 예, 이재용 이제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SDI 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전부를 대체할 거는 아니고 되게 하이엔드급에서 이제 일정 부분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신문 기사 내용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에서 이제 2030년에 135기가와트시를 이제 SNE 리서치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딱 4%예요. 나머지 96%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쓴다는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가 나오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무 시기상조. 시기상조입니다. 너무 이제 앞서가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드린 김에 요거는 같이 한번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갖고, 요게 이제 하늘을 난 오토바이가 지금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이제 첫 선을 보인 건데, 이게 최고 시속이 100km고 최대 비행 시간이 40분이에요. 되게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게 가격이 한 대당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만든 건데 엑스트리 수모라고, 지금 미국에서 시판 가격이 77만 7천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 되잖아요. 오토바이가 10억이. 예. 하늘을 난 오토바이는 좋긴 한데 10억이면 시장 규모가 제한적일 거잖아요. 예. 똑같은 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이쪽 얘기는 2025년에 가격을 확 낮춰갖고 이제 5만 달러로 낮추겠다. 그러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한번 좀 잡으면 한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또 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기술이 이 실현 가능하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이 돈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주식 투자 쪽에서 접근하시는 거니까, 단순하게 이제 기술이 되고 안 되고, 기술이 얼마나 훌륭하고,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이런 쪽을 자꾸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 기술의 소비자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하면 이게 비용을 뽑고 남을 거냐, 이 회사가 수익이 날 거냐, 그래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얘기되고 있었던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를 운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결정적인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게, 그 자율주행을 차를 사면 공짜로 주신다고 생각한다고요. 공짜로 주면 그 자율주행 만든 회사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이 페이를 지불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항상 이제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네가 이제 운전 안 하고 자율주행 이제 차가 저절로 운전해서 회사까지 갈 수 있는 서비스를 니한테 이제 제공한다고 할 때 한 달에 얼마만큼 지불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얼마만큼 지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기사님 뭐 하는 것도 200만 원, 300만 원 드니까 그거면 적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그 정도. 예. 근데 또 너무 그렇게 100만 원 넘어가면 또 부담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한 2, 30만 원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이제 자동차 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유지비하고 세금까지 치면 거의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들거든요.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20만 원, 30만 원 하면은 실제로 자율주행이 이제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자동차 시장이 20, 30% 규모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전기차 쪽에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5개만 살아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 자율주행 쪽은 웬만한 애들이 지금 다 뛰어들어갖고 서로 막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실제로 시장이 이제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을 누가 독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뭐 구글, GM, 그 다음에 애플도 하고 있고 뭐 인텔이 그 모빌아이라는 회사 이번에 상장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현대차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이제 뭐 글로벌 넘버원이고 나중에 자율주행이 완성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한테 소프트웨어 비를 지불하고 그거를 사서 쓰고 하는 거는 망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걸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텍스트를 보고 방송을 듣기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올 초만 해도 작년 연말 올 초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의도에서 열심히 하고 다녀갖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만 20조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고요, 그게.